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선전에 나와 있는데 비아디에 있는 차량들을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중국 비아디가 한국의 본격적인 출시를 예고했잖아요. 비아디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워낙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들어올까 이런 것들을 예상을 많이 하던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차량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비아디 실 그리고 아토3 차량입니다. 비아디 실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 오토 중에서도 오션 시리즈에 속하는 차량이죠. 오션 시리즈라고 하면은 해양 생물? 약간 그런 느낌의 자동차 이름들이 붙어있는 시리즈고,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왕조 시리즈입니다. 두 가지 차량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오션 시리즈에는 비아디 엠블럼이 붙고요, 왕조 시리즈에는 저렇게 한자, 원, 송, 친, 한 뭐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차량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승 시간도 아주 짧게 준다고 하니까 그 잠깐의 느낌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요. 나중에 비아디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출시를 했을 때 미디어 행사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때 얘기를 드려보고, 오늘은 약간 간단하게 예고편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실은 사실 제가 제네바 모터쇼 그리고 베이징 모터쇼 때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드렸으니까 그 영상 여기 누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단 느낌이에요. 세단 중에서도 중형 세단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터도 있고 듀얼 모터도 있고, 그리고 완전 최고 성능의 퍼포먼스 차량 이런 것들도 하나 있는데, 최고 성능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8초가 나오는 굉장히 빠른 차량이고, 그리고 여러가지 테스트 트랙 같은 것들을 돌았을 때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칭찬받았던 그런 차량이죠. 생긴 모양새만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전기 세단과 그렇게 크게 다르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하죠. 눈매가 흐르는 요런 부분들이 타이칸을 닮았네 뭐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 닮지는 않았어요. 그냥 비아디 실의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만도 한 게, 비아디의 디자이너가 볼프강 예거라고 하는 뭐 아우디라든지 로터스라든지 이런 스포츠카 디자인을 주로 해왔던 곳에서 커리어를 쌓았던 그런 분이 오셔서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관해서는 사실 부족하다거나 그럴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 정도면 중국에서도 굉장히 비싼 차량입니다. 실이 중국에서 한 24만 위안, 그리고 비싼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만 위안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싼 차량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관이라든지 실내라든지 여러 곳에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시동 걸었을 때 요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건 되게 좋네요. 약간 물결 치듯이. 실내 워낙 익숙하게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비아디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스위블링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런 것들도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진짜 이 비아디 브랜드를 타면서 진짜 아쉬운 거는, 지금 해가 뜬 게 아니고 밖에 비가 오고 있잖아요. 밝기를 최대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어두운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둡게 하면 이 정도고 제일 밝게 해도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로 뭐 각종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할 수 있죠. 음악을 듣는다거나 스트리밍을 한다던가 영상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 다 가능하죠. 전기차라면 모름지기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다 돼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가지 비아디 자동차들을 타봤지만 터치감이라든지 주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탁월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중국 브랜드가 이 정도를 한다고 하면은 국산 브랜드는 이것보다는 좀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89% 차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623km. 말이 되냐고. 제가 알기로 지금 비아디 실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블레이드 배터리,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82kWh짜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90% 차 있는데 623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거면 100% 가득 채웠을 때 거의 70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NEDC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주행거리가 보통 한국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400km대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행 보조 관련해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말로는 이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그래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도 유지해주고 차로 중앙 유지 보조도 되고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가격답지 않게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라든지 무선 충전도 두 개나 들어갈 수 있고요. 어라운드 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SUV면 전고가 높기 때문에 위에서 찍어서 광각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왜곡된 비율을 좀 줄일 수 있겠는데, 세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왜곡이 조금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괜찮네. 차량의 아래쪽도 미리 찍어놔서 아래쪽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해놓는 건 되게 좋네요. 이런 옵션들이 싹 다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하고 보조금을 받고 4천만 원 정도면 전기 중형 세단 중에서는 가성비로는 진짜 좋은 수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LFP라 보조금 많이 안 나올걸? 아, 그러네. 국내에는 LFP 배터리는 또 보조금을 적게 주잖아요. 아, 이게 문제였네. 보조금 한 400만 원 정도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중국 가격이 4,400에서 4,500이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관세 붙고 관세 붙은 거에서 보조금 빼고 이러면 4천만 원 초반,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너무 저렴하게 잘 나와서 사람들이 모두 다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은 갖춘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LFP 배터리가 3원계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82kWh라는 대용량 배터리인 거 맞고, 안전성이라든지 열화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3원계보다 LFP 배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니까 나름 괜찮을지도? 지금 이 실에는 다인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음이 괜찮은데요?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때려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전반적으로 선명하게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 요 정도면은 오디오도 나름 합격인데? 자, 이거 사실 실내 외관 지난번에 너무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저희가 주행을 간단하게 해보면서 어떤 차량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지금 타는 모델은 사실 듀얼 모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출력이 높은 모델이 아니라 그냥 싱글 모터이기 때문에 감안하면서 타보도록 할게요.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돌아나가는데? 노면이 약간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좀 접지를 잘하는 것, 그리고 또 비가 왔을 때 전기 모터가 하나다 보면 트랙션 컨트롤 잘 못할 수 있는데 오! 생각보다 진짜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슬라럼을 돌 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은 노면에서 차의 거동이 되게 불편해진다거나 차가 약간 미끄러져서 트랙을 이탈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싱글 모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젖은 노면에서의 모터 출력을 이런 식으로 뽑아낸다는 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심 모드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잘 잡아주면 안 되는데 뭔가 좀 나사빠진 어디 한 구석을 찾아내려고 제가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 생각보다 잘 잡아줘요? 근데 얼마나 지금 약간 헤어핀 도는 것처럼 이렇게 한 바퀴를 U자로 쫙 돌았는데도 뒤쪽에 트랙션이 살짝 처음에 미끄러지는 듯 하면서도 바로 잡아줬거든요. 이 전기 모터의 출력을 제어한다거나 이 트랙션을 잃지 않게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보통 중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고 그 배터리가 깔려 있음으로 인해서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바닥에 약간 붙어간다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 붙어간다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잘 듭니다. 제가 C를 주행해보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시내 주행에서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타는 감각 자체로만 보면 고속에서의 안전성이라든지 회두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도대체 차를 왜 잘 만드는 거야? 이제 직선 도로를 조금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정말 빠르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 영역에서는 충분히 빠르고도 남습니다. 차고 넘쳐요, 이 정도면. 근데 지금 싱글 모터가 이 정도면 듀얼 모터나 퍼포먼스 모델은 얼마나 더 높은 출력을 보여줄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저는 C이 아무래도 가격대도 한 4천만 원대 정도 되고 알다시피 중국 자동차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얕잡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와,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 진짜.
중국 자동차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전혀 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20년 만에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1위고 1년에 전기차 판매로만 놓고 봐도 100만 대가 넘을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어요. 중국 사람들도 이제는 소비에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막연하게 중국에서 생산됐다, 국산이다 라고 해서 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을 하고 고르고 골라서 이 차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중국에 워낙 많은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 또 자동차 카테고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비아디 C를 고른다 라는 거는 확실히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긴 시간 탑승을 해서 주행을 해보고 뭐 그러는 게 아니다 보니까 100%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실은 아무래도 세단답게 굉장히 좀 편안한 승차감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모터의 출력 제어라든지 트랙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고속으로 넘어갈 때에도 트랙션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바퀴가 헛돈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젖은 노면에서도 훌륭한 제동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가속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정도 출력에 요 정도 공간성, 그리고 4천만 원 중반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전기 세단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옆에 있는 차는 아토3라는 차량입니다. 글로벌로 따지면은 아토3가 맞는데 중국에서는 원이라고 부르는 차예요. 이 차량은 순수 전기차로만 제작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한 150kW급 모터, 그러니까 우리가 니로 EV나 코나 EV 같은 그런 데에 들어가는 모터랑 거의 비슷한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배터리는 60kWh짜리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LFP 배터리라고 하면은 사실 비아디나 CATI 같은 이런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진짜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아디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비아디 블레이드 배터리는 셀투팩 디자인을 채택을 해서 차체의 일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생긴 걸 보면 직사각형으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면부 모습을 보면 기아에는 타이거 페이스가 있죠. 비아디 같은 경우에 디자인 랭귀지는 드래곤 페이스라고 합니다. 용의 얼굴을 형상화해서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약간 유럽인의 터치가 들어가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스러운 느낌은 조금 탈피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얄쌍하게 생긴 램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보급형 라인의 자동차다 보니까 약간 보급형에 맞게 군데군데 플라스틱도 좀 들어가 있고, 블랙 하이글로시를 사용한 거긴 한데 약간 저렴한 플라스틱, 이런 느낌의 요소들이 많이 사용되긴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토3라는 자동차가 시작 가격이 중국에서 한 1000만 원 후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만 원 후반으로 살 수 있는 차는 경차밖에 없어. 근데 얘는 측면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약간 소형 SUV?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장이 한 4400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소형 SUV 중에서도 전장이 긴 애들을 보면 XM3라든지 뭐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그런 차량들 있잖아요. 그 정도의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전장은 그대로지만 생긴 모양새만 보면 SUV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페형 SUV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그냥 SUV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형 SUV에다가 전기차인데 1000만 원 후반이 게 말이 안 돼요. 생각이 되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전기차도 2000만 원이 넘어요. 보조금을 받고. 근데 얘는 1000만 원 후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국내에 출시될 차량이 아토3, 그다음에 돌핀, 실, 요 정도가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트렁크도 열어보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게 놀라운데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널찍해요. 우리가 소형 SUV라고 생각하는 그런 트렁크 공간보다도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패밀리카 사이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실내 캐빈룸을 굉장히 더 넓게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격대를 생각하면 진짜 미친 스펙이긴 해요. 와, 이거 진짜 놀라운데 실내에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오면은 일단 이 디스플레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15.6인치라고 하는데 15.6인치면 사실상 그냥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우리가 노트북 15인치, 16인치 하는 그 정도 사이즈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토3는 그렇게 고급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품질이 조금
조금 더 내려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차량들에서는 막 3D로 내 자동차도 보여주고 이것저것 막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기능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미세먼지에 실내는 얼마인지 밖에는 얼마인지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네요. 근데 아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밖에 미세먼지가 78이나 되는 거야? 아니 진짜. 근데 이 디스플레이나 이런 품질들을 보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죠. 그래도 주사율을 60Hz까지는 올려놔서 아이콘들이나 이런 전환 속도,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놨네요. 이런 것도 괜찮다. 오, 이거 안 끊겨. 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저가형 자동차답게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급스럽지는 않은 그런 소재들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급형 자동차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소재들인데, 재밌는 거는 도어 캐치가 굉장히 독특하게 열립니다. 그걸 뒤로 당겨야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보면 기타 현 세 줄이 있는데 각자 줄이 소리가 다 달라. 이걸로 연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기어 시프터는 약간 랜딩 기어처럼 생겼죠. 이렇게 발진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오! 잠깐만, 아니 2천만 원대 전기 SUV인데 이렇게 어라운드 뷰까지 넣어줄 일이야? 와, 이거는 생각보다 좀 놀라운데? 디자인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난번 베이징 오토쇼 때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드렸거든요. 그 영상 여기 누르면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 차량의 승차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지금 한국 출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아토3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배터리가 76% 남았는데 주행거리가 392km예요. 이게 말이 되나? 확실히 NEDC는 이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비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그렇게 높진 않고 보통 한 200마력 정도 되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스포츠성을 보고 주행한다기보단 좀 더 일상생활 영역에서 얼마나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자마자 슬라럼을 진행시키는데 이 빗길에서 슬라럼을 한번 해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출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부족한 점은 거의 없고 부드럽게 이런 슬라럼을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 생각보다 되게 경쾌하게 움직여주는데? 사실 소형 SUV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주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회생제동이 크게 걸리거나 이러는 건 딱히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실제 브레이크 패드와 마찰이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회생제동이 일어나는 건지 이런 것들에서 오는 그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아토3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질감을 잘 잡아낸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 주행을 할 때 급가속을 막 엄청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일상 주행에 있어서는 거의 부족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기차답게 조용하게 주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 SUV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어서 회두성이 약간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헤어핀을 도는 것처럼 좀 급격하게 턴을 해봤는데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전기차 트랙션 같은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차량들은 이 핸들을 얼마만큼 돌렸을 때 어느 정도의 각도로 돌아주는지 그런 것들이 잘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딱딱 돌아나가 줍니다. 이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이지만 무게도 무겁고 배터리도 들어있고, 그리고 토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뒤에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륜에 모터가 들어가 있고 앞쪽 부분이 조금 더 무겁다 보니까 뭔가 차가 날아간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거의 없네요. 젖은路面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턴을 하는데도 트랙션을 잡고 있다는 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날것의 느낌을 좋아하는 그런 거를 예상하시면 전혀 안 되고 전부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슬라럼을 한번 돌면서 스포츠 성능이 좀 되나? 그런 것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실은 세단답게 굉장히 날렵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얘는 출력도 한 200마력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굼뜬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얘를 가지고 뭔가 서킷을 타거나 스포츠 성능을 막 어마어마하게 극대화해서 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급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가속.
전기차 특유의 막 토크감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영역에서 편하게 타고 다니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노면이 많이 젖어 있어서 휠 스핀이 조금씩 나기는 하는데, 어떤 전기차들은 휠 스핀이 나면서 아예 차 선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꺾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내가 잡고 있는 핸들의 방향을 끝까지 유지해 줍니다. 보통 SUV들이 좀 잘 못 만들거나 이러면 운전할 때 좀 불안하고,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약간 이거 조금만 틀어도 차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게 1000만원 후반대에 나오면 약간 생태계 교란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차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입장이었냐면, 과연 중국 자동차가 국내에 들어와서 판매가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차를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바뀌었어. 살 것 같아. 네, 오늘 이렇게 두 차량, 비아드 실, 아토3 이렇게 두 가지 차량 모두 한번 타봤는데, 시승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게 진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비아드 실이라든지 아토3라든지 국내 출시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시승할 때 시내 주행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아토3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죠. 중형 SUV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LFP 배터리 60kWh에다가 주행거리 거의 400km 가까이 뽑았는데, 중국 기준으로 했을 때 신차가가 1000만원 후반에서 2000만원 후반까지잖아요. 풀옵션이라고 했을 때 2800만원 정도면 국내에서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차가 소형 SUV 내연기관밖에 없어요. 전기차는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국내에 출시됐을 때 관세가 얼마나 붙고 실제 출고가가 얼마가 될지를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판매량이 그래도 꽤 많을 것 같은 그런 SUV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4000만원대에서 5000만원대로 가격이 좀 높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형 세단에다가 배터리가 82.5kWh로 주행거리도 500km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길어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차라고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을지도?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가 애초에 그렇게 많지도 않거니와 중형 세단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차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시장에 이 비아드 실이 들어오게 된다면 생각보다 박 터지는 시장으로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을 하거나 고속도로로 아니면 슬라럼이나 약간 스포츠 같은 주행을 했을 때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 두 차량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량들이라고 하는데, 이 두 차량이 보조금 받고 한 2000만원 중반, 보조금 받고 한 4000만원 중반, 요런 정도로 나오면은 그래도 국내에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 있고, 또 국산차들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판매량이 세계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판매량을 유지하는 게 이제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이 두 차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